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객님들이 질병 고민을 좀 상담할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되는 게 아마 고혈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혈압이 좀 서럽죠. 고혈압이 있으면은 건강체로 가입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혈압이 또 가장 걱정되는 질환이기도 하고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질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혈압에 관한 내용들 어떤 걸로 이제 좀 준비를 시키면 좋을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고민은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의 건강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자. 우리가 상품으로 고혈압이 있으면은 뭐 뇌질환도 생길 수 있고 심장질환도 생길 수 있고 전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장 제한을 먼저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고객님의 건강 고민을 먼저 들어주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니즈 환기를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 고민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니즈 환기를 하시고 거기에 관한 맞춤 보장을 좀 제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좀 플로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을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갈때 계획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막상 뭐 상품을 나는 준비해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고객님들한테 할 질문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체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혈압은 사망 원인 9위예요. 통계부터 살펴보면 직접적인 사망 원인입니다.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좀 재미있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고혈압 당뇨 걸리면 죽나요 안 죽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다 이제 뭐 우리 FC님들이나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고혈압 당뇨로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럼 또 질문해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잘 보시라고 여기에 8위의 당뇨, 그 다음에 9위의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있는데 고혈압으로 죽나요 안 죽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아니요래요. 그래가지고 한글 못 읽으시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농담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혈압성 질환으로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안 죽어요. 지금도 고혈압으로 죽나요 안 죽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죽어요. 막 이렇게 뭐 그래서 고혈압으로 직접적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계 자료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8위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지 않고 보통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나는 당뇨나 고혈압으로는 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을 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결국에는 고혈압성 질환이나 결국에는 당뇨성 질환으로 사망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구나 이렇게 좀 중요도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보험회사가 왜 가입을 안 시켜주겠어요. 다 이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유병자로 빼가지고 별도의 아니면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도 뭐 6개월간 안정기를 가진 경우에 뭐 제한적으로 인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만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26.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세 넘어가면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혈압을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고혈압을 회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30대에서부터 20, 30대 고혈압 환자들은 나는 고혈압을 어떻게 한 번 체크해 봤을 때 고혈압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 갔을 때 한 번 있었던 걸 고혈압이냐 아니냐 가지고 고지의무 위반을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이렇게 당당히 치료를 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을 진단할 때 검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 혈압이 얼마냐는 거죠. 120에 80입니다. 80에 뭐 이렇게 120에 80까지만 하면 조금 우리가 덜 알고 있는 거고 120에 8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20에 80보다 아래여야 돼요. 119.9999까지만 정상이고 79.9999까지만 정상 혈압입니다. 실제로는 120에 80은요. 여기 120에 보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 전 단계. 의사들이 뭐 그냥 붙여놓지 않았겠죠. 이유가 있겠죠. 120에서 수축기 혈압 120에서 139, 80에서 89 사이를 전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도 상당히 위험하다. 심혈관 질환 위험, 뭐 이런 위험들이 뭐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가 75%에서 80% 이상 더 위험하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 전 단계도 약물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단계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999, 79.999 그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수치에 또 너무 연연하시는 건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제가 이거를 이제 고혈압 얘기할 때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미국의 고혈압 기준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지금 130에 90을 미국은 89, 130에 90부터 고혈압 환자로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 지금 미국의 고혈압 학회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갈지 아닐 건지 계속 매년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20에 80 미만으로 우리 미국 건 따라가지 않겠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 전 단계로 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40에 90을 넘어가야지 1기 고혈압, 160에 100 넘어가면 무조건 이제 약물 치료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에 90까지도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비만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는 그 교정 먼저 해보시고 약물 처방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60에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주 2기 고혈압으로 보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혈압 학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 고혈압이라든가 가명 고혈압, 가려진 고혈압이죠. 체크를 안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을 땐 괜찮았는데 내가 고혈압인데 고혈압인 걸 모르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저항성 고혈압, 이거 저항성은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악성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항성 고혈압은 약을 6개에서 7알 이상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약에 이제 고혈압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고혈압의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별약을 다 이제 수분을 이뇨제 종류를 먹인다든가 여러 가지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다 써요. 그런데도 안 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안 떨어진 저항성 고혈압의 가장 많은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이었어요. 제가 이제 코골이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또 굉장히 많은 그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의 종류들이 뭔지도. 그래서 기립성 고혈압, 그다음에 임신성 고혈압도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진단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진단 안 받으려고 회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고혈압의 위험 인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으면 결국에 30대 이상부터 28% 60, 70대 가면 둘 중에 하나 10명 중에 7명이 막 고혈압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수치들은 계속 이제 나이대별로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결국엔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고혈압이 오고 고혈압이 와서 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임신을 했거나 흡연을 하거나 가족력, 운동 부족, 고지혈증, 스트레스, 식습관 이런 것들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혈관은 어디에 분포하죠, 여러분?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뇌하고 심장만 생각하지 중요 혈관 부위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맨날 얘기하죠. 부모님이 재산 안 물려주시고 고혈압, 당뇨, 대머리, 이런 암을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가족력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족력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 위험인자에서 본 것처럼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을 공유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양. 그래서 부모가 한쪽이 고혈압이면 30%, 부모 중 양쪽이 고혈압이면 80%에 해당한다고 하고 60세 이상의 나이에서 고혈압 환자가 많이 분포하게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 중요한 거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그때 급격히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고지혈증 다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령 임산부가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고혈압 하면 임산부를 좀 떠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막 40세 임산부가 되고 35세 이상은 무조건 고위험 산모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EBS 고위험 산모편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원래 임신을 안 했어도 고혈압이 될 환자예요. 그런데 요즘에 고령이 돼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원래 없던 고혈압도 생기고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임신성 고혈압 생기고 나서 임신이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이 문제가 이제 합병증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고령 임산부가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고,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임신 안 했고 앞으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면 고혈압에 관한 보장성 보험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지만 어디가 중요해요. 어떤 장기, 이거를 바로 이름을 표적 장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보험에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 이거 뭐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표적이 뭔가, 표적되는 장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뇌부터 뇌졸중, 중풍, 뇌혈관 장애, 뇌출혈, 뇌경색 다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혈관에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눈의 문제가, 아까 제가 임신성 고혈압 얘기했는데요. 눈의 혈관이 그냥 터져버리는, 뇌의 혈관이 터져버리는데 혈압이 어찌나 높은지, 이거는 막 주사를 놓고 막 교정을 해도 안 돼요.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뭐냐면,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을 끝내는 것만이 치료예요. 그래서 애를 막 빨리 꺼내야 돼요. 20 몇 주에 꺼내고 우리 40주까지 있어야 되는데, 뭐 애도 죽고 산모도 죽게 생겼으니까 고혈압 너무 높아가지고 막 간질 발작 일으키고 뇌출혈 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이를 막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문제가 생기고 엄마도 문제가, 둘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임신성 고혈압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 레이저 수술, 눈에 막 터져가지고 결국엔 실명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성 백내장, 요거는 이제 나이가 이제 계속 많이 생겨서 오래 이제 지속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심장 질환이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폐경기 여성이나 남성들도 이제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 40, 50대부터 이제 급격히 60대까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폐경기 여성의 요때 갑자기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교정을 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던가 결국엔 안 돼가지고 심장 혈관이 3개가 있는데, 3개, 3베슬이 있는데 3개 혈관조차 다 안 되면은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아니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대동맥 파열이 돼가지고 박리술, 이런 것들을 대동맥 수술 많이 해요. 대동맥 수술은 이제 뭐 아침에 변기에서 똥 싸다가도 많이 터지고, 뇌출혈도 이거 뇌동맥류도 이제 화장실 변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이런 부검하게 되는 사체검안서나 이런 집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를 이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실 안에서 사망하신 분들 뇌출혈 아니면 대동맥 박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숨집니다. 그냥 앉아있는 채로 그냥 숨져가지고 발견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대동맥 박리, 이것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그냥 막 사망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니면 병원에 실려오다가 사망하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빨리 이제 응급실에 가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 열고 막 다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수술들도 많이 하게 되고, 이 또 가장 문제가 부정맥이죠. 고혈압으로 인한 부정맥.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장기 이식 수술비나 투석, 임신성 고혈압으로 했던 이수근의 와이프, 이수근을 항상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뭐 이미 방송에서 또 위험성에 대해서 막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 많을 했어요. 와이프가 나이가 젊은 나이에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끝나고 나서 신장 이식을 했죠.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하셨고, 그 다음에도 안 돼가지고 현재는 그 이식이 이제 부작용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투석을 계속하면서 또 장기 이식 기다리고 대기 상태에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고혈압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혈압 자체에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많이 심방세동 많이 발생하고, 여성, 남성 모두 골고루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정맥은 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심장 기형, 그래서 원래 중격이 결손이 돼요. 그래서 심장 중격 결손하면 태아보험에서 보장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이 태아 때는 너무 구멍이 조그맣어요, 결손이.
그러다가 이게 결국엔 고혈압 있고 막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결국엔 이 결손이 나이 먹어서 커져요. 그러면서 부정맥으로 발견이 되면서 결손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이런 부정맥이 많이 발생하고 호르몬 때문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갑상선 항진증. 그래서 원인은 노화, 고혈압이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천성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아니면 폐질환, 갑상선 호르몬, 전해질 불균형이나 음주, 유전 요인, 과식,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이 부정맥.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 중에서 이제 부정맥을 잘 보장하지 않았었는데 내심 질환 뭐 보장, 다른 이런 특별 상품에서만 보장했는데 요즘에 손해보험 상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만 보장하는 특약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고주파로 지지는 거거든요. 부정맥 수술이. 근데 이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병 수술 보장에서 자꾸 보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수술 특약을 만드는 그런 특약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발생률도 높아지고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보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보장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가입을 시키고, 이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많거든요. 부정맥. 그러니까 빨리 그 전에, 그리고 알고 본인이 알아요. 부정맥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두근두근, 이게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봤는데 심장이 막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썸 타는 게 아니고 부정맥이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노인 환자들한테 되게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짤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알고 보니 부정맥, 이 나이에 어떻게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이게 아니고 부정맥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들이 알고 계시니까 빨리 가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 예시들 스텐트 삽입을 하면 요즘에는 이제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도 하고, 조금 이제 입원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는 한 2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도 산정특례 적용돼 가지고 뭐 이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던 경우는 2천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 대동맥 박리, 인조혈관 치환술이나 이런 것들도 한 2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수술 중에서 가장 비싼 수술이에요. 심장수술, 뇌혈관, 뇌를 열어가지고 하는 개두술이 가장 수술비에서 고액의 수술비에 해당한다. 수술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금액이 높으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두 가지 수술이 1, 2위를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경미한 뇌경색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뭐 그 혈전 용해제 주사만 놔두고 뭐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간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치료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중대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간병 비용,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향후 10년간,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한 2억 정도 치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2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통계 자료에서 보던 탑10에 요양급여를 가장 많이 쓰는 탑10의 2위가 뇌경색이에요. 그만큼 진료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장을 한 가지 뇌출혈 진단비, 뇌경색 진단비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는 것보단 우리 장기전 10년, 20년을 보고 장기전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제한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 합병증으로 치료한 거 좀 영수증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아까 이수근 씨, 개그맨 이수근 부인의 임신성 고혈압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거 산정특례에서 31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보통은 막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에 3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 케이스마다 이제 이 환자가 잘 적응했느냐 안 했느냐에 좀 따라서 다르고, 이 신장 이식도 기다리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해외로 가서 이식받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좀 이식 비용에 대한 준비도 좀 많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수근 와이프도 언제 이식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분은 입원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간병 비용이라는 거죠. 이식 수술만 전문으로 한 간병인을 써야지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환자들 계속 만나보니까 이식술에는 이식술 한 그 간병인, 이제 해야 되는 처치를 잘 모르면 도와주기가 어려우니까 이 간병인도 전문 간병인을 써야지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우회술, 제가 이제 중요한 수술, 고액의 수술이면서 아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장 수술 중에서 이게 뭐냐면은 가슴을 이제 열어요. 열어가지고 이 지금 세 개 혈관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다 막혀가지고 구실을 못하니까 이 다른 동맥을 이어다가 이렇게 대동맥이랑 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박리가 뭐냐면 대동맥 박리도 요것도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혈압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이 혈관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막이 있는데 내막 사이가 벌어지면서 결국엔 여기가 터져버리는, 나중에 이게 이제 조금만 벌어져 있으면 되는데 이게 결국엔 터지잖아요. 여기 지금 혈관이 굉장히 커요. 펌프처럼 나옵니다. 수분 내에 그냥 사망해 버립니다. 이 박리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인조혈관 치환술을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가슴 열고 큰 수술, 이거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흔치 않습니다. 결국엔 막 서울까지 오거나 큰 종합병원에 이제 가셔야지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까지 결국엔 KTX 타고 다 오셔야 돼요. 무조건 헬기 타고 날아와야 되고,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망과 사망보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고혈압이 그만큼 조용한 살인자라는 이런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면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 특히 뭐냐? 형제 자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님은 괜찮아요. 근데 그의 형제 자매가 이미 와 있다. 그러면 이미 그냥 유전력이 내려와 있다 보시고, 이 고객님도 이미 고혈압에 걸렸다 생각하고 부정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혈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형제자매 거의 뭐 4명 중에 3명이 지금 고혈압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신성 고혈압. 내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임신했을 때도 고혈압이 있었다,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나이 많은 임신만 이제 강조했는데 젊었을 때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다. 지금 이수근 와이프도 20대 임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의 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임신하면 그게 다 나와요. 자기가 유전적 소인이 있었던 게, 뭐 이런 당뇨도 나오고, 뭐 갑상선 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지가 그 심장 질환도 다 나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아까 중경이 조금 있다, 결손이 조금 했다 그랬잖아요. 구멍이 조금 했는데 임신하니까 이 구멍이 커져요. 그러면서 그때 숨이 가쁘고 부정맥이 나오고, 이때 다 발견이 되거든요. 임신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이 사람이 어땠는지 꼭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 단계 고혈압, 경계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검진에서 계속 이런 게 나온다. 지속적이다. 경계성 당뇨, 경계성 고혈압, 경계성 고지혈증, 이거 다 같이 있으면 한 개도 없는 사람보다 다 나빠요. 고고고, 제가 뭐 쓰리고 얘기해가지고 고스톱에서 쓰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블링 이렇게 해갖고 더블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비만과 고지혈증, 당뇨, 수면무호흡증 얘기했죠. 아까 저항성 고혈압이 대부분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고혈압에 고지혈증, 흡연력이 있는 사람, 과거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꼭 체크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고혈압은 약만 먹고 치료하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엔 합병증을 질병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드 질병 수술비, 매우 수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한 중대 질환 수술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대혈관 질환 보장 필수겠죠. 그다음에 뇌혈관 심장 질환 수술로 진단비보다는 저는 수술비를 강조해요. 진단비는 안 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너무 경미한 경우는 패스하고 이제 안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게 수술비는 회당 주니까. 회당 주는 수술비, 한 번 수술이 아니라 여러 군데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산정특례, 뇌, 심장에서 이것도 여러 번 수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산정특례 1년 지나면 한 번씩 더 주니까. 산정특례 진단비,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온 지가 언제인데 상품이 여태까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판매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보다 이제 이거를 업셀링 할 때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 더 특정해가지고 이제 하실 때는 이 산정특례 그 진단비로 좀 보장을 해주시고, 수술 보장, 2배 보장. 제가 너무 더블 업셀링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위험 고객이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위험 인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2배 보장을 기본적으로 더블을 뭐 한다. 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이식 수술비라든가 질병 후유 장애 이런 것들을 질병 후유 장애 신장 이식하면 75% 장애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입하면 750만 원 나오는 거고 1억 가입하면 7,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단비로서 굉장히 진단비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이 신장 고혈압 자체로 중대질환 수술비보다는 더 이 질병 후유 장애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 이식하는 데 있어서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객님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혈압이 고민인 거 여러분들도 이 당사자가 고혈압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보장을 어떻게 좀 튼튼하게 준비하느냐 좀 고민하셨을 때 오늘 좀 도움되는 영상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